在猛烈的暴风雨中，船像一片落叶般的剧烈晃动。我是装在船上的一件瓷器，我能做的什么都没有。どうかお釈迦様の慈悲がありますよう。大海吞没了一切。不见一丝阳光的大海深处，我沉没到了那深深的地方。这是漫长沉默的开始，也是漫长黑暗的开始。就这样，过了700年。바닷속은 또 다른 문명의 보고다. 역사의 바다를 항해하다 침몰한 난파선들의 흔적. 바로 해저 유물이다. 1976년부터 진행된 신안선 발굴. 수많은 해저 유물이 수습됐다. 당대의 역사를 그대로 증언하고 있는 그것들은 바로 문명의 타임캡슐이었던 것이다. 우리의 수중 발굴은 현재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다. 지난 2016년 6월 수중 발굴과 관련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문화재청이 마련한 이 행사에서 다양한 수중 발굴 장비가 선보였다. 일반인들이 직접 체험해보는 기회도 주어져 높은 인기를 끌었다. 수중 장비 중에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다. 수중 탐사 로봇 크랩스터. 가재와 개를 합친 모양의 크랩스터는 모두 6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 이 다리를 이용해 불규칙한 해저 지형을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는 최첨단 로봇인 것이다. 현재까지 수중문화재 조사 기술에 거의 대부분은 잠수조사원이 들어가서 수심 30m, 40m까지 내려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안은 조류가 세고 시야가 나오지 않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는 잠수가 들어갔을 때 위험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크랩스터를 도입을 해서 크랩스터가 수중문화재 조사에 쓰임으로써 깊은 수심에도 들어갈 수 있고 조류가 센 곳에서 그리고 시야가 나오지 않는 곳에서도 수중문화재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탄생한 크랩스터. 크랩스터는 무인 로봇이다. 원거리 조작으로 해저의 크랩스터를 완벽하게 조종할 수 있다. 특히 크랩스터는 수중 환경이 열악한 우리 바다에 최적화돼 있다. 수중 탐사 로봇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이다. 지금 현재 세계 최초로 개발된 로봇이고요. 지금 아직까지 그 수중에서 활용되고 있는 프로펠러 형태의 수중 로봇과 달리 이제 다리로 걷는 로봇들은 활용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유일하고 지금 세계적으로도 이제 활용되는 로봇이 없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로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중 발굴 전용선도 갖추고 있다. 지난 2012년 취항한 290톤급의 누리안호.
아시아 최대의 수중 발굴 인양선이다. 거기에 수중 탐사 로봇 크랩스터까지. 누리안호와 크랩스터로 인해 해저 유물을 안전하게 발굴하고 인양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우리나라 수중발 역량은 아시아에서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최근에는 중국이나 일본이 저희들을 목표로 열심히 좀 따라오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게 초창기 수중공학은 어차피 유럽에서 발달됐기 때문에 유럽하고 거의 견주어도 이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수중 발굴은 이제 업그레이드 된 상태고 어디에 내놔도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까지 왔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수준에 오른 한국의 수중 발굴. 그 시작은 40년 전 전남 신안군 증도 앞바다에서 비롯됐다. 让我从700年的漫长睡梦中醒来的，是一个渔夫撒下的渔网。我偶然地被那个网捞起，最终浮出了水面，来到了这个世上。当然，那个渔夫并不知道我是一种怎样的存在。又过了一段时间，人们才了解到浑身画满蓝色花纹的我的真正身份。 당시 증도 앞바다에서 도자기를 건져 올린 어부의 집.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 어부는 도자기를 자신의 집 창고에 방치했다. 도자기의 진가를 알아본 이는 다름 아닌 어부의 동생이었다. 여기서 생전에 살으시다가 이 집에서 지금 작보를 하셨어요. 도자기가 있던 곳은 여기 광에 보관하셨다가 사형제분이 여기에서 술 한잔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이 방을 통해서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1975년 여름 어부의 사형제는 아버지 묘소를 벌초한 후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아버지 묘소 일하느라 고생 많았구만. 아이고 형님들 고생했어. 아우도 고생했거잉. 성님이 제일로 고생하셨지라. 그렇게 술자리가 무르익을 즈음 어부 최형근 씨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아이 근데 나가 시방 요상한 물건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안 볼라요? 아, 뭔데 그래요? 창고로 들어간 최형근 씨가 들고 나온 것. 그것은 푸른 빛이 감도는 도자기 한 점이었다. 보통 물건이 아니요 이게. 他们很新奇地看着我。其中有一个人对我尤为感兴趣，他是捞起我的渔夫的弟弟。 그래서 그걸 제가 그 다음 날 가지고 목포로 내려가서 한 6개월 있다가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신고를 하게 된 거죠. 75년도에. 당시 초등학교 교사였던 최평호 씨는 도자기가 예사롭지 않다고 여겼다. 그는 도자기를 신고하기 위해 목포시청을 찾는다. 무슨 일로? 이것 좀 보세요. 그는 시청 공무원에게 문제의 도자기를 보여줬다. 그런데 뜻밖의 반응이 돌아왔다. 아따, 바다에서 무슨 고래창자가 나왔다 그라요. 아니 이것이 한만 봐도 범상치가 않아서요. 보상금 노리고 사기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따 그것이 아니란 게요. 아따, 참말로 바쁜데 조금 기다려보소. 예, 도청 공보실이죠?
여기 그 목포 시청인데요. 저 바다에서 고래청자가 나왔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그러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예. 이거 어디서 나왔다고요? 신안 앞바다에서 나왔니더라. 저 신안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아, 예. 수고하세요. 저 선장님, 이거 관할 수역이 신안이라 신안군청에 가서 먼저 신고하라고 하네요. 아, 그러면 이걸 들고 신안군청으로 가져가라고요. 예, 뭐 정 신고하셔야겠다면 그러는 수밖에 없지라. 그럼 일 보시게요. 관할 수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시 목포시청에서는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 난감해진 최평호 씨.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도자기를 들고 신안군청을 찾았다. 그런데 갔더니 신안군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제발 좀 이거 신고 안 했으면 쓰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전에 신안 안전면에서 밭갈이를 하다가 돌도끼가 하나 나왔대요. 그래 그걸 신고를 했는데 8번 오라가라 하고 공문이 뭐 200페이지 한 철 공문을 내놓고 이런 상황이다. 보상금이 그때 이제 얼마 나왔냐면 500원이 나왔대요. 그 500원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왕복 교통비도 안 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퇴짜였다. 고심하던 최평호 씨는 대학 박물관을 찾는다. 감정 결과 중국 송원대 작품이라는 의견을 듣게 된다. 서류를 구비한 최평호 씨는 2차 신고를 위해 다시 신안군청을 찾았다. 갔더니 마치 그 기자들이 한 너댓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2차로 지금 신고를 하러 왔는데 전대 박물관에 들려서 왔다. 그랬더니 송원대 작품이라 한다. 했더니 그 다음 날 대서 특필을 한 거예요. 이제 각 신문사에서. 그래가지고 2차로 올려서 기다렸는데 모조품이다. 현대 모조품이지 바다에서 그런 뭐 고래청자나 그런 게 나올 이유가 없다. 모조품이라고 나온 거예요. 就这样，我被人冤枉释放造品，从世人的关心中被渐渐遗忘。但是，我的命运却在这个奇怪的地方迎来了新的转折点。 그 무렵 서울 인사동 거리. 한 사내가 나타났다. 골동품 가게를 찾은 사내는 도자기 한 점을 꺼내 놓았다. 증도 앞바다에서 건졌다는 도자기였다. 도자기를 비싼 값에 팔아보려고 인사동까지 가지고 온 것이다. 그러나 흥정은 쉽지 않았다. 어허, 얘기 좀 해보자니까 그러시네. 일 없단께라. 150만 원을 준다고 했으면 한 번에 다 줘야지. 50만 원을 예탁금으로 내라고 하면 난 안 팔고 말지. 혹시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때 무마비로 쓴다고 안 합니까? 도굴품으로 몰리면 그때는 어쩔 거요? 아따, 도굴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바다에서 건진 거란께 그라요. 법으로는 그거나 똑같아요. 걸리면 쇠고랑이요, 쇠고랑. 그러면 안 팔라요. 아, 이봐. 아, 대화를 좀 한번 해보자고요. 나가 전라도 촌놈이라 무시하는 거요 뭐요? 아, 그런 게 아니고. 아, 이 바다 룰이 그렇다고요, 룰이. 150만 원 다 안 주면 택도 없단께. 옥신각신. 골동품 상인과 사내 사이에 목소리가 높아졌다. 무엇이라? 나도 다 알아보고 왔다. 소동이 커지자 구경꾼들이 몰려들었다. 뭐요? 그게 아니라니까. 아이, 그런데 사람들 많은데 뭐 그 현장에는 특별한 구경꾼이 한 명 끼어 있었다. 그는
당시 중앙정보부 요원이었다. 그 이제 옥신각신 싸우고 있으니까 삽시간에 그 구경꾼들이 뭐 200명 모였던가 봐요. 그때만 해도 살벌한 군사 시절이었으니까. 그때 마치 중정 직원이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움집해 있으니까 무슨 일인가 하고 가보니까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들고 따라와 이제 문화재 관리국으로 갔어요. 문화재 당국의 조사 결과 신안 앞바다의 도자기들은 진품으로 판명됐고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예, 여보세요? 이 탓에 초등학교 교사였던 최평호 씨는 엉뚱한 순환을 겪기도 했다. 같이 발굴을 하자고요. 아따, 아직 발굴 허가도 안 나왔는데 무슨 발굴을 해요? 아니 글쎄, 허가가 안 나왔다니까요. 예. 아, 이 양반이 씨발 도구라도 하자는 거예요, 뭐요? 나 초도 그런 맴이 없으니까 자꾸 학교를 전화하지 마시오. 그러면 끊어요. 에? 함께 도구를 하자는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차례 걸려왔다. 情况发生了变化，一度被蔑视为仿造品的我，如今有了新的身份。 신안 앞바다가 들썩였다. 전국 각지에서 도굴꾼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어민들의 어선을 사서 도굴에 나섰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작업은 주로 밤에 진행됐다. 도굴은 대규모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졌다. 전문 잠수부를 동원한 도굴꾼들도 있었다. 당시 수많은 유물이 도굴의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도굴된 유물들의 거래도 활발했다. 도굴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막 도굴꾼이고 이제 들어와서 거기 막 훑어댄 거예요. 수없이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구입을 하려고 목포 선창가 근처에 여관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그래요. 그걸 모두 구입하려고. 그 무렵 신안에서 가까운 목포에서도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무엇이요? 그게 사실이요? 아따, 내가 비싼 밥 먹고 헛소리 하겠는가? 노다지도 그런 노다지가 없디야. 아이고 참. 저 선창의 박 선장 말이여, 광주에 집까지 샀다고 소문났단 게. 바다에서 건진 도자기 몇 개로 집을 샀다고. 에이, 설마. 그것이 그냥 도자기가 아니고 국보리야, 국보. 뭐? 시방 서울 사람들이 그거 사겠다고 아주 눈이 시뻘겋게 난리란 게. 그래요?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나? 아니, 배는 내가 될랜게.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다 잘못되면 패가망신이요. 무슨. 에이, 꿈에도 생각하지 마. 도굴꾼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목포경찰서 형사가 탐문 수사에 나섰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도굴꾼들에 대한 심증은 굳어져 갔다. 학사, 요새 목포에서 낡은 도자기가 팔린다는데 뭐 좀 아는 거 없는가? 아따, 어째 그걸 묻소? 아이, 거시기 좋은 거 하나 있으면 나도 살라 그러지? 아따, 큰일 날 소리가만. 그거 불법이요, 불법. 진짜 팔리긴 하는가? 신안에서 도굴꾼들이 건져 올린다고는 하는데 자세한 건 나도 잘 모르제라. 아, 그래. 그렇게 수사가 진행되던 무렵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도굴꾼 일당이 검거된 것이다. 목포역 앞에서 큰 가방을 들고 서성이던 사내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불심 검문을 했다. 그들은 한사코 가방을 내놓지 않으려고 했다. 실랑이 끝에 가방을 열었고 소문으로만 떠돌던 도굴꾼들의 덜미를 잡았다. 도굴품들은 모두 문화재급으로 판명났고 이 일로 세상이 떠들썩해졌다. 그러자 증도 주민들도 적지 않은 고초를 겪게 된다. 주민들 대부분이 도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신고 이후 시점에서 아마 그 주변의 잠수하나 일반 어부들이 뭐 일확천금을 꿈꾸고 발굴을 상당히 많은 도굴이 이루어지다 그럽니다. 그래서 유물들이 막 밀매되게 되니까 아마 이제 관계 당국에서 이를 포착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그때 이제 그런 그 유물 발굴 때문에 고초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굴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고 언론상에도 많이 보도가 됐죠. 전문 도굴꾼 일당 검거. 이로 인해 흉흉해진 섬마을 분위기. 여기에 당국의 무신경을 질타하는 여론까지. 이제 신안 앞바다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 정부가 본격적인 발굴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听到正式发掘的消息，我感到非常高兴。我那些依旧被埋葬于深海的朋友们，如今也能够重见光明了。 1976년 10월 신안군 증도 앞바다. 본격적인 수중 발굴이 시작됐다. 발굴에는 해군 SSU 부대가 투입됐다. 수중 발굴에 대한 경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해군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해군이 지원이 없으면 발굴이 어려울 뻔했죠. 왜냐하면 아주 노련한 잠수사들이 아니면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특히 그 해군 SSU 부대, 12회 잠수사 부대는 그 다른 이게 전투 부대가 아니고 보수 팀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장나든가 배가 침몰됐든가 그런 건지는 그런 훈련을 아주 매우 잘 되게 훈련을 받은 그 군인들이기 때문에 드디어 첫 발굴이 시작됐다. 발굴에는 2척의 해군 함정 그리고 여러 척의 작은 보트가 동원됐다. 수중에 투입된 인원은 약 60명. 모두가 정예 잠수사였다. 그러나 작업은 만만치 않았다. 물속에서 보이질 않습니다. 다이빙을 할 적에 처음에 이래 있다가 이래 꺾고 다리를 들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바로 깜깜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여러 팀이 동시에 왜냐하면 한 물대에 많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팀에서 4팀이 여러 군데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중간에서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툭 치길래 깜짝 놀라다 보면은 다른 다이버가 오리발을 줬는데 맞아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야, 거센 조류. 작업은 난항이었다. 게다가 바닷속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유물이 있는 정확한 장소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 오히려 도굴범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 당신들 배 대주면 도자기 건진 장소 찾을 수 있는가? 예. 어떤 방법으로? 그 시기 바다에 가면 눈짐작으로 대충 찾을 수 있단게요.
도굴범들은 순순히 협조에 응했다. 아무런 장비가 없어도 현장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그들의 장담은 사실이었다. 도굴범들은 눈짐작만으로 정확한 장소를 지목했다. 그 사람들은 사실 바다 상황을 잘 아니까 위치를 산과 산 그리고 그 거리를 가늠해서 정확하게 지점을 가르쳐줬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DGPS라는 장비가 있어서 그 지점을 몇몇 대까지 찾아가지만 당시에는 그런 장비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안으로 이제 찾아간 GPS는 있었지만 그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그 도굴범들은 정확한 위치를 그대로 알고 그 유물들을 있는 지점을 알려줬었던 거죠. 유물의 위치가 파악되자 발굴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첫 유물이 수습됐다. 첫 발굴에서 청자 52점을 비롯해 모두 112점의 유물을 수습했다. 이후 1984년까지 8년간 11차례에 걸쳐 신안선 발굴이 이루어졌다. 신안선 유물의 대부분은 도자기였다. 7점의 고려 청자를 포함해 2만여 점의 도자기가 원형 그대로 발굴됐다. 이 발굴로 우리나라는 중국 송원대 도자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됐다. 但这并不是结束。我来此乘坐过的大船，那艘船成了新的争议。 신안선 발굴이 한창이던 때 세상을 발칵 뒤집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안선이 일본 선박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박상진 교수의 주장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자 낯선 사내들이 그를 찾아왔다. 중앙정보부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다짜고짜 박상진 교수를 연행했다. 중국 선박으로 알려졌던 신안선을 일본 선박으로 주장한 것이 당국의 심기를 건드렸던 것이다. 조사는 집요했고 박 교수 또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박상진 씨, 신안선이 왜 일본 선박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신안선의 선박 재질 중에 일본에서만 자생하는 삼나무가 포함됐다는 논문을 썼을 뿐입니다. 그게 그 말 아니야! 아니, 저는 목재 조직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단지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뿐입니다. 암튼 당신 그 논문 때문에 신안선이... 하지만 이 해프닝은 오히려 수중 고고학에 있어서 목재 조직학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상부의 지시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대학 교수라도 함부로 관두게 할 수도 있던 그런 시절이니까 그 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내가 지낸 적이 있죠. 그때는 중국하고 자료가 잘 없어가지고 나중에 더 정밀 조사를 하니까 그거는 일본 삼나무는 아니고 중국 남부에도 삼나무라는 나무가 자라는데 중국 남부에 있는 삼나무였다. 그래서 그 배는 저쪽 중국 남부에서 건조됐다는 것을 나무로서도 알 수가 있었죠. 신안선은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이었다. 중국 저장성 최안저우시에 위치한 해외 교통사 박물관. 이곳 박물관 정원에 고대 선박 한 척이 전시되어 있다. 바로 천주 해선이다. 천주 해선은 신안선이 발굴되기 2년 전인 1974년 발굴됐다.
수중에서 발굴된 것이 아니라 갯벌에 묻혀있던 것을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다. 덕분에 선박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천주 해선은 중국 송대의 선박이다. 그런데 그 구조가 눈길을 끈다. 배 밑바닥이 뾰족한 첨저형의 이른바 수밀 격벽 구조를 갖추고 있다. 신안선의 구조도 이와 같다. 배를 여러 칸으로 나눈 수밀 격벽 구조는 침수가 발생하더라도 배의 급격한 침몰을 막아준다. 就两艘船的这个船型来说呢，都是这个传统浮船的造型。那传统的浮船它的一个特征就是船身高大如楼，然后呢首尖尾阔，然后呢这个是尖底的一个船型。然后这个帆船呢，它是以水密隔舱的这个技术来进行建造的。那么我们在这个泉州湾的这个宋船里面就可以看到，很明显的看到，还有我们新安沉船的这个船型的这个可以看到它的这个建造的一个技术。 천주 해선을 계기로 중국도 국가 차원에서 수중 발굴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난하이 1호, 나나오 1호 등의 고대 선박을 발굴했다. 신안선의 최종 목적지 일본. 일본의 수중 발굴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일본 나가사키현의 작은 섬 다카시마. 이곳 박물관에 많은 수중 문화재들이 전시돼 있다. 이들 유물의 대부분은 여몽연합군 선박에서 수습한 것들이다. 고려 원종과 충렬왕 때 여몽연합군은 2차례 일본 원정에 나섰으나 모두 실패했다. 이때 침몰했던 여몽연합군의 선박에서 이 유물들이 수습됐다. 당시의 선박도 2척이나 발견됐지만 아직 선체 인양은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やはり引き上げるとなると多額な費用もかかりますし、それから上げてもやはり空気に触れると孵化いたしますので、やはり保存処理をしていかなくてはいけません。そういう施設がまだないということで、もう埋蔵文化財センターいっぱいいっぱいですので、だからそういうセンターもないということで、それからやはり周りにやはり養殖場があったり、フグの養殖場があったりしますので、いろんな問題をやはりクリアしなくちゃ上げられない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ね。はい。 다카시마의 수중 발굴 현장을 찾았다. 일본의 수중 발굴은 우리와 달리 중앙 정부의 지원은 전혀 없고 오직 지자체의 지원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발굴 작업은 소극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発掘調査をすると当然船が出てきますけども、船は今のところ現地で保存をしています。でそうすると現地の保存状況がどう変化するのかっていうのを常に調べなきゃいけないので、絶対的に環境変化を調べることが必要なんですね。そのための作業です。 여몽연합군의 선박은 대부분 전투선이었다. 따라서 무역선이었던 신안선처럼 많은 유물을 기대할 수는 없다. 선박 인양도 장담할 수 없어 현재는 수중 선체의 부식 정도만 확인하고 있다. 置いてある海底に温度計、それから酸素濃度計、それに照度計、こういった機械を入れてあるので、その機械の入れ替えが一つです。でもう一つは今2号線の近くに木材と鉄と銅の破片を中に埋めて、これが1年間の間でどのくらい劣化するのかっていう、そういう海の中の劣化の実験をしています。その実験の機材を埋めてきたところです。
下から3段目ぐらいです。そう。2段目か3段目。このが下から2段目か3段目ぐらいの間に、大体これぐらいの高さのところに突っ込む。隙間以外なんかある。土のの中に破って入れる中でもある。いや、隙間じゃ押さえるだけ。隙間に。で、あと土ので埋めとけばいい。そうですね。 작업 방식을 논의한 후 본격적인 수중 조사가 시작된다. 조사팀이 하나둘 바다로 뛰어든다. 아직 수중 고고학이 자리 잡지 못한 일본에서 이케다 교수팀은 고군분투하고 있다. 오늘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재 샘플을 교체하는 것이다. 조사팀은 이미 목재를 종류에 따라 해저에 박아뒀다. 박혀있는 깊이에 따라 목재의 부식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아직은 데이터 수집에 머물러 있는 단계다. ここの部分がですね、海水に出ているところです。で、下の方が深くなるわけなんですけども、上の方が木材の劣化が激しくてですね、深くなるにつれて、劣化が遅くな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ですので船が埋まっている深度によって、深いところに埋まった場合、船の劣化っていうのは、ゆっくり、遅い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ます。 한국의 신안선 발굴은 국가적인 대사업이었다. 8년에 걸쳐 이뤄진 발굴은 대규모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신안선 발굴을 계기로 한국의 수중 고고학이 태동했고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반면 일본의 수중 고고학은 아직 걸음마 단계. 이케다 교수는 한국의 상황을 수중 고고학자로서 부러워한다. まだはっきりした計画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今海の中に置いたままで果たしてずっと永久に保存できるかどうかですね。これがうまくいけば残すことも可能ですけれども、できれば将来的には引き上げて韓国のように博物館の中で展示できる状態まで保存処理をしたいと考えているところです。 일본의 수중 고고학을 이끌고 있는 이케다 교수. 그 역시 신안선 같은 대발견을 꿈꾸고 있다. 그 꿈은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까? 한국의 첫 수중 발굴 신안선. 그 마지막 대미는 선체 인양과 복원이었다. 모두 720여 개의 목재 조각을 수습했으며 첫 발견부터 복원까지 무려 28년이 걸렸다. (18년에) 걸쳐 진행된 탈염과 보존 처리, 그리고 또다시 8년간의 지난한 작업 끝에 마침내 그 복원에 성공했다. 신안선 발굴은 대한민국 수중 발굴사의 위대한 서막이었다. 신안선 발굴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수중 발굴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신안선 이후 40년, 14척의 고선박을 포함해 12만여 점의 수중 문화재를 발굴했다. 문명을 건져올린 쾌거였다. "美丽而又平静的大海，渔夫发现我只是一个偶然，但那却是一个伟大发现的开端。
지금도 우리 바다 곳곳에서 수중 발굴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 한 곳, 전남 진도군 오류리 앞바다. 결합한 다음에 그 유명한 명량 해역이다. 이게 꽈리를 쓰거나 이렇게 하면 서로 위로 올라가면 그 안에 발굴 직전, 갑판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필연적으로 위험이 따르는 수중 발굴. 철저한 준비와 계획만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수중에서 잠수사들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준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작업 기준 라인이 필요한데 그걸 수중에서 저희가 그리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각형 박스인데 줄로 작업줄을 쳐놓은 겁니다. 10m 곱하기 10m 단위로 한 칸이 10m 곱하기 10이라서 이 칸을 확대시켜 놓은 겁니다. 나중에 이제 정밀 발굴이 실시되면 1m 단위로 사각형을 그려서 권역을 나눠 놓습니다. 지금은 10m고. 예. 잠수사들이 입수 준비를 한다. 생명과 직결된 장비 점검도 끝냈다. 이곳은 신안 증도와 마찬가지로 수중 상황이 좋지 않다.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시야가 안 나오고 특히 거센 조류로 악명 높은 곳이다. 잠깐의 실수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수중 발굴. 따라서 통제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물어버립니다. 물어버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모든 작업 상황도 꼼꼼히 기록한다. 행여나 수중에서 제토 조사 중에 특이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언제든 조사원이 수중에서 작업을 정지시키고 특이 사항을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 조사원들이 직접 잠수를 해서 수중 촬영을 한다든지 수중 실측을 한다든지 혹은 어떤 식으로 해당 유물들을 조치할 것인지를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통제실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우리 수중 발굴 조사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곳 오류리 앞바다는 유물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상태. 하루에 하나 건져 올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오늘은 수확이 괜찮은 편이다. 드디어 잠수사가 작업을 마치고 올라온다. 오늘은 어떤 유물이 수습됐을까? 잠수사가 건넨 통 안에서 작은 도자기 한 점이 나왔다. 이거는 고려시대에서 상감청자예요. 청자 유병. 제가 한 20년 발굴했는데 이렇게 예쁘게 생긴 건 처음 나왔어요. 저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올리시라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오늘 건져 올린 청자 유병은 또 어떤 역사를 간직하고 있을까? (700년) 전 신안선의 마지막 대항해. どうかお釈迦様の慈悲がありますよ. 선박은 뜻밖의 폭풍우를 만났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돼 갔다. 我只是一件瓷器，什么都做不了。船终究还是沉没了。我和其他瓷器，还有铜钱等无数物品一起葬身到了大海之中。船上的人们也陷入了与我相同的命运。就这样开始了700多年的漫长等待。 당대의 역사와 문명을 증언하고 있는 신안 해저 유물.
이 유물들을 통해 신안선에 누가 타고 있었는지도 알 수 있다. 신안선에는 한중일 3국의 선원들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장기를 두기도 하고 저마다의 조리기구와 식기로 밥을 먹었다. 또한 유물들을 통해 당대의 동아시아 해양 교류사까지 파악할 수 있다. 결국은 그 어느 한 순간에 어떤 사고에 의해서 그대로 물속으로 침잠되어 있다가 오늘날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육상에서는 이와 같은 유물을, 이와 같은 유적을 만나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즉 과거에 있어서의 어떤 당시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타입캐출과 같은 그와 같은 유물이 바로 수중유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한중일을 잇는 신안선의 항로는 당시에 빈번하게 사용되던 항로다. 이는 21세기 해양 강국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세계로 뻗어나갔던 당시의 해상 실크로드, 그 시작점이 바로 신안선의 항로이기 때문이다. 바다를 통해서 언제든지 어떠한 세계와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현대적 의미를 생각하고 21세기의 새로운 태평양의 어떤 시대의 길로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미래적 생각이 관철될 때 그 신안선의 역사는 완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直到今天，在大海的某个角落，依旧会有千千万万的朋友们带着与我相同的记忆，等待着漫长的时光。他们的记忆说不定就是一段新的历史。我偶然地被那个网捞起，最终浮出了水面，来到了这个世上。当然，那个渔夫并不知道我是一种怎样的存在。又过了一段时间，人们才了解到浑身画满蓝色花纹的我的真正身份。 당시 증도 앞바다에서 도자기를 건져 올린 어부의 집.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 어부는 도자기를 자신의 집 창고에 방치했다. 도자기의 진가를 알아본 이는 다름 아닌 어부의 동생이었다. 여기서 생전에 살으시다가 이 집에서 지금 작보를 하셨어요. 도자기가 있던 곳은 여기 광에 보관하셨다가 사형제분이 여기에서 술 한잔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이 방을 통해서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1975년 여름, 어부의 사형제는 아버지 묘소를 벌초한 후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아버지 묘소 일하느라 고생 많았구만. 아이고 형님들 고생했어. 아우도 고생했고. 성님이 제일로 고생하셨지라. 그렇게 술자리가 무르익을 즈음 어부 최형근 씨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아이 근데 나가 시방 요상한 물건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안 볼라요? 아 뭔데 그래요? 창고로 들어간 최형근 씨가 들고 나온 것. 그것은 푸른 빛이 감도는 도자기 한 점이었다. 보통 물건이 아니요 이게. 他们很新奇地看着我。其中有一个人对我尤为感兴趣，他是捞起我的渔夫的弟弟。 그래서 그걸 제가 그 다음 날 가지고 목포로 내려가서 한 6개월 있다가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신고를 하게 된 거죠. 75년도에. 당시 초등학교 교사였던 최평호 씨는 도자기가 예사롭지 않다고 여겼다. 그는 도자기를 신고하기 위해 목포시청을 찾는다. 예, 무슨 일로? 이것 좀 보세요. 그는 시청 공무원에게 문제의 도자기를 보여줬다. 그런데 뜻밖의 반응이 돌아왔다. 아따, 바다에서 무슨 고래창자가 나왔다 그라요. 아니 이것이 한만 봐도 범상치가 않아서요. 보상금 노리고 사기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따 그것이 아니란께요. 도자기 한 점을 꺼내 놓았다. 증도 앞바다에서 건졌다는 도자기였다. 도자기를 비싼 값에 팔아보려고 인사동까지 가지고 온 것이다. 그러나 흥정은 쉽지 않았다. 어허, 얘기 좀 해보자니까 그러시네. 일 없단께라. 150만 원을 준다고 했으면 한 번에 다 줘야지. 50만 원을 예탁금으로 내라고 하면 난 안 팔고 말지. 혹시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때 무마비로 쓴다고 안 합니까? 도굴품으로 몰리면 그때는 어쩔 거요? 아따, 도굴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바다에서 건진 거란게 그라요. 법으로는 그거나 똑같아요. 걸리면 쇠고랑이요, 쇠고랑. 그러면 안 팔라요. 아, 이봐. 아, 대화를 좀 한번 해보자고요. 나가 전라도 촌놈이라 무시하는 거야 뭐요? 그런 게 아니고, 이 바다 룰이 그렇다고요, 룰이. 150만 원 다 안 주면 택도 없단께. 옥신각신. 골동품 상인과 사내 사이에 목소리가 높아졌다. 무엇이라? 나도 다 알아보고 왔다. 소동이 커지자 구경꾼들이 몰려들었다. 뭐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는 특별한 구경꾼이 한 명 끼어 있었다. 그는 당시 중앙정보부 요원이었다. 그 이제 옥신각신 싸우고 있으니까 삽시간에 그 구경꾼들이 뭐 200명 모였던가 봐요. 그때만 해도 살벌한 군사 시절이었으니까. 그때 마치 중정 직원이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움집해 있으니까 무슨 일인가 하고 가보니까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들고 따라와 이제 문화재 관리국으로 갔어요. 문화재 당국의 조사 결과 신안 앞바다의 도자기들은 진품으로 판명됐고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예, 여보세요? 이 탓에 초등학교 교사였던 최평호 씨는 엉뚱한 순환을 겪기도 했다. 같이 발굴을 하자고요. 아따, 아직 발굴 허가도 안 나왔는데 무슨 발굴을 해요? 아니 글쎄 허가가 안 나왔다니까요. 예.
아, 이 양반이 씨발 도구라도 하자는 거예요, 뭐요? 나 초도 그런 맴이 없으니까 자꾸 학교를 전하지 마시오. 그러면 끊어요. 에? 함께 도구를 하자는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차례 걸려왔다. 情况发生了变化，一度被蔑视为仿造品的我，如今有了新的身份。 신안 앞바다가 들썩였다. 전국 각지에서 도굴꾼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어민들의 어선을 사서 도굴에 나섰다. "在猛烈的暴风雨中，船像一片落叶般的剧烈晃动。我是装在船上的一件瓷器，我能做的什么都没有。どうかお釈迦様の慈悲がありますよう。大海吞没了一切。不见一丝阳光的大海深处，我沉没到了那深深的地方。这是漫长沉默的开始，也是漫长黑暗的开始。就这样，过了700年。바닷속은 또 다른 문명의 보고다. 역사의 바다를 항해하다 침몰한 난파선들의 흔적. 바로 해저 유물이다. (1976년부터) 진행된 신안선 발굴. 수많은 해저 유물이 수습됐다. 당대의 역사를 그대로 증언하고 있는 그것들은 바로 문명의 타임캡슐이었던 것이다. 우리의 수중 발굴은 현재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다. 아따 참말로 바쁜데 조금 기다려보소. 예, 도청 공보실이죠? 여기 그 목포 시청인데요. 저 바다에서 고래청자가 나왔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그러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예. 이거 어디서 나왔다고요? 신안 앞바다에서 나왔니더라. 저 신안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예. 수고하세요. 선장님, 이거 관할 수역이 신안이라 신안군청에 가서 먼저 신고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걸 들고 신안군청으로 가져가라고요? 예, 정 신고하셔야겠다면 그러는 수밖에 없지라. 그럼 일 보시게요. 관할 수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시 목포시청에서는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 난감해진 최평호 씨.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도자기를 들고 신안군청을 찾았다. 그런데 갔더니 신안군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제발 좀 이거 신고 안 했으면 쓰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전에 신안 안전면에서 밭갈이를 하다가 돌도끼가 하나 나왔대요. 그래 그걸 신고를 했는데 8번 오라가라 하고 공문이 200페이지 한 철을 공문을 내놓고 이런 상황이다. 보상금이 그때 이제 얼마 나왔냐면 500원이 나왔대요. 그 500원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왕복 교통비도 안 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퇴짜였다. 고심하던 최평호 씨는 대학 박물관을 찾는다. 감정 결과 중국 송원대 작품이라는 의견을 듣게 된다. 서류를 구비한 최평호 씨는 2차 신고를 위해 다시 신안군청을 찾았다. 갔더니 마치 그 기자들이 한 4-5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2차로 지금 신고를 하러 왔는데 전대 박물관에 들려서 왔다. 그랬더니 송원대 작품이라 한다. 했더니 그 다음 날 대서특필을 한 거예요. 이제 각 신문사에서. 그래가지고 2차로 올려서 기다렸는데 모조품이다. 현대 모조품이지 바다에서 그런 고래청개나 그런 게 나올 이유가 없다. 모조품이라고 나온 거예요. 就这样，我被人冤枉是仿造品，从世人的关心中被渐渐遗忘。但是，我的命运却在这个奇怪的地方迎来了新的转折点。 그 무렵 서울 인사동 거리. 한 사내가 나타났다. 골동품 가게를 찾은 사내는 지난 2016년 6월 수중 발굴과 관련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문화재청이 마련한 이 행사에서 다양한 수중 발굴 장비가 선보였다. 일반인들이 직접 체험해보는 기회도 주어져 높은 인기를 끌었다. 수중 장비 중에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다. 수중 탐사 로봇 크랩스터. 가재와 개를 합친 모양의 크랩스터는 모두 6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 이 다리를 이용해 불규칙한 해저 지형을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는 최첨단 로봇인 것이다. 현재까지 수중문화재 조사 기술에 거의 대부분은 잠수조사원이 들어가서 수심 30m, 40m까지 내려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안은 조류가 세고 시야가 나오지 않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는 잠수사가 들어갔을 때 위험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크랩스터를 도입을 해서 크랩스터가 수중문화재 조사에 쓰임으로써 깊은 수심에도 들어갈 수 있고 조류가 센 곳에서 그리고 시야가 나오지 않는 곳에서도 수중문화재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탄생한 크랩스터. 크랩스터는 무인 로봇이다. 원거리 조작으로 해저의 크랩스터를 완벽하게 조종할 수 있다. 특히 크랩스터는 수중 환경이 열악한 우리 바다에 최적화되어 있다. 수중 탐사 로봇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이다.
지금 현재 세계 최초로 개발된 로봇이고요. 지금 아직까지 그 수중에서 활용되고 있는 프로펠러 형태의 수중 로봇과 달리 이제 다리로 걷는 로봇들은 활용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유일하고 지금 세계적으로도 이제 활용되는 로봇이 없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로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중 발굴 전용선도 갖추고 있다. 지난 2012년 취항한 290톤급의 누리안호, 아시아 최대의 수중 발굴 인양선이다. 거기에 수중 탐사 로봇 크랩스터까지. 누리안호와 크랩스터로 인해 해저 유물을 안전하게 발굴하고 인양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우리나라 수중발굴 역량은 아시아에서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최근에는 중국이나 일본이 저희들을 목표로 열심히 좀 따라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게 초창기 수중공학은 어차피 유럽에서 발달됐기 때문에 유럽하고 거의 견주어도 이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수중 발굴은 업그레이드 된 상태고 어디에 내놔도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까지 왔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수준에 오른 한국의 수중 발굴. 그 시작은 40년 전 전남 신안군 증도 앞바다에서 비롯됐다. 让我从700年的漫长睡梦中醒来的，是一个渔夫撒下的渔网。